자, 이거 시험 쳤던 사람. 이거 시험 쳤던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아, 두 명? 세 명? 자, 봅시다. 1번 질문. 1번 질문. 그 사람 없어요? 2번 질문. 3번 질문. 질문 아무도 없어요? 4번 질문. 5번 질문. 6번. 7번. 뭐야, 왜 아무도 질문이 없어요? 4번이요? 4번, 네. 4번 한번 봅시다. 4번. 자, 이상기체 화학 반응 양론에서 4번 보시면은 이건 보죠. 자,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탄화수소 기체 A가 있습니다. 기체 시료의 질량비는 85.6%의 탄소와 14.4의 수소로 되어 있대요. STP 상태에서 이 기체 시료의 밀도가 1.88이다. 이 탄화수의 분자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하하. 자,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할까? 지울게. 이거 뭐야 이거? 자, 이게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탄화수소라는 말이 나와요. 자, 탄화수소라는 말의 뜻은? 탄화수소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바로 이제 탄소와 수소로 만들어지는 그런 화합물을 탄화수소라고 하죠. 영어로 뭐라고 해요? 지금 영어 알아요? 영어로 하이드로 카본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저 정도 단어는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로만 되어 있는데 그 뭐냐면은 그런 물질들의 이제 분자식을 구하라는 문제는 굉장히 전형적으로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푸느냐의 첫 번째 1.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바로 실험식. 요걸 결정해야 됩니다. 자, 실험식 영어로 뭐라 그래? empirical formula라고 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아니어도 학교 가서 2학년 되면 그 교재에 영어가 엄청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그 전문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어쨌건 실험식의 의미는 뭐예요? 뜻. 실험식의 의미는 뭐예요? 실험식의 뜻. 바로 존재하는 원소들의 최소 존재비를 표현한 그걸 실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뭘 구해야 되냐면 바로 그 원소들의 몰수비를 구해야 돼요. 원소들의 몰수비. 그러면 여러분, 몰수는 어떻게 구하죠? 기본적으로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어 몰수를 표현하죠? 바로 질량을 뭐로 나눠서? 몰 질량으로 나누어서 몰수를 표현하죠. 그럼 이때 여기서 질량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질량 단위. 질량 단위 뭐예요?
g을 쓰고요. 몰 질량 단위는 뭐를 써요? g per 몰을 쓰죠. 잘하게 들어왔지. 찍히고 있지. 그러면 g을 g per 몰로 나누면 무슨 단위만 남아요? g 약분되고 몰.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위를 이 단위로 나눠서 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원소들의 몰수비가 그러니까 원소들의 몰수비를 구해야 되는데 몰수 비를 구하려면 무슨 몰수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몰수를 이렇게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누어 표현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문제에 거기 뭐가 있냐면 첫 줄에 보세요. 뭐 A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이 기체시료의 질량비 거기 질량비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보이세요? 거기에 85.6% 그다음에 14.4%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누구의 비냐면은 바로 얘네들의 질량의 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례식으로 표현할 건데 질량이 비로 나와 있다면 그 숫자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질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바로 탄소와 수소의 자 N이라고 쓰면 내가 보통 무슨 물리량을 N이라고 많이 써요? 몰수를 N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럼 이 말은 탄소와 수소 각각에 대해서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누어서 비례식을 풀어라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우선 탄소의 몰질량 얼마예요? 탄소의 몰질량. 탄소의 몰질량은 12g per 몰이죠. 그 다음 수소의 몰질량은 얼마예요? 1g per 몰이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탄소의 질량, 수소의 질량을 이 위에 써주면 된다고. 그래서 그때 나와 있는 정보가 거기에 있는 85.6%.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뭐 14.4%라는 퍼센트가 나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퍼센트가 왜 바로 질량이 되냐면 이 A 지금 이제 이 탄화수소를 좀 문제에서 A라고 했잖아. 그럼 이 A가 만약에 100g 있어. 그럼 질량 100g을 준비하면 그 안에 탄소가 85.6% 있으니까 100g 중 85.6g이라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수소는 14.4g이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저 퍼센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질량의 개념이 되니까 비례식을 구할 때는 이 비율을 바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막 풀어. 알겠죠? 그럼 이제 얘를 풀 때 어떻게 풀까? 어떻게 풀까? 어떻게 풀면 될까? 자, 그럼 이제 85.6하고 12. 자, 얘를 계산을 해주는 거야. 85.6을 12로 나누면 대충 값이 어떻게 돼요? 한 7 정도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결국 탄소하고 수소의 몰수를 최소 간단한 자연수비로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14.4를 1로 나누면 그건 대략 값이 얼마예요? 14죠. 14.4죠. 근데 15.6을 12로 나누면 7 정도니까 두 개의 숫자 중에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작아요? 보시다시피 요놈 숫자가 더 작고 그리고 요 숫자가 보시다시피 더 크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좋으냐면 더 작은 숫자를 무조건 1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풀 때 테크닉이에요. 더 작은 숫자를 무조건 1로 만들어요. 그럼 비례식상에서 얘를 1로 만든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이놈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14.4, 1 곱하기 한 다음에 이만큼의 숫자를 나눈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이죠?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숫자를 대강 계산해서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앉아.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야, 하나 가져가세요. 빨리 앉아, 빨리 앉아,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앉으세요.
아이고. 자, 봅시다. 그래서 비례식이 나올 경우에는 두 숫자 중에 더 작은 숫자를 찾아요. 그럼 그 숫자를 1로 만들면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 숫자를 그냥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계산하면 이 경우 1.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의 그 보시다시피 질량비가 몰수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녀석의 이제 실험식은 어떻게? 탄소 한 개에 수소가 두 개가 들어있는 이런 꼴로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세 번째 얘의 분자식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실험식과 분자식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 실험식에다가 이렇게 n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연수비 보이시죠? 이렇게 자연수비를 곱해 놓은 게 바로 실험식과 분자식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실험식이 결정되면 거기다가 자연수비를 곱해서 이렇게 분자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녀석의 분자량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얘 분자량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탄소 분자량 얼마예요? 12. 수소 원자량 얼마예요? 1. 근데 수소가는 몇 개 있어요? 2개.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몇 개 있어요? n개 있죠? 그럼 얘 계산해 주시면 12 더하기 해서 14n으로 분자량이 표현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선 주어져 있는 이 질량비 85.6과 14.4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주어져 있는 탄화수소의 실험식이 이렇게 되고 분자식을 거기에 자연수배로 표현하며 분자량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는 결국 분자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누구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자연수 B인 이 N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바로 이제 분자량의 결정이죠. 그래서 문제를 읽으시면 거기 이제 이런 말이 있을 거야. 그 뭐 난데없이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STP 상태에서 그러면 STP 상태란 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내가 써줄 걸 그랬어. 자, STP라는 건 이게 줄임말이거든요. 혹시 원래 어떤 말이었던 건지 알아요? 스탠다드 템퍼러처. 네, 이제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스탠다드 템퍼러처 앤드 프레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요즘은 안 씁니다. 그렇죠?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그 스탠다드라고 하는 이 표준이 매우 자의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표준이라고 하는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고등 교과 과정에서 STP라고 하면 보통 온도는 0도씨, 그다음에 기압은 1기압. 이게 이제 압력은 보통 계속 1기압인데 이 온도가 상황에 따라 막 바뀔 수 있어요. 뭐 어떨 때는 0도씨가 표준이고 어떨 때는 25도씨가 표준이고 뭐 그래가지고 약간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요즘은 그냥 온도를 명시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이렇게 써줄 걸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그냥 이렇게 써버렸네. 뭐 여하튼 이걸 뜻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기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이 탄화수소가 기체인가 보지. 미르도가 나왔어. 미르도 1.88g/리터. 이 탄화수의 분자식. 자, 어떻게 연결지어야 돼요? 자, 바로 이거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요거를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기억나요? 뭐? PV는 nRT였죠? 근데 PV는 nRT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다가 어떻게 바뀔 수도 있죠? 바로 PM은 DRT 이런 식이 있었죠? 그래서 요 수식하고 요 수식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P가 뭐야? P? 압력. M은?
분자량. D는 R은 T 온도.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뭐를 구해야 돼요, 지금? 짜잔. 얘가 지금 분자량이니까 이게 목적이잖아. 얘가 목적이니까 너무 띄어그렸다. 이 분자량 M을 기준으로 얘를 표현해 주면 되겠죠. 앞쪽으로 나누면 D, R, T over P. 그래서 D가 밀도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밀도 얼마라고 그랬어요? 1.88이라고 했죠. 1.88 88 그램 퍼 리터. 그 다음 R은 뭐라고 했죠? 기체상수라고 했죠. 기체상수 값은 대략 얼마예요? 0.082. 단위는? 단위가 중요하죠. ATM 리터 몰 역수 켈빈 역수. 알겠죠? 그 다음 자 온도가 몇 대? 온도 0도씨잖아. 0도씨니까는 얘를 도씨가 아니고 뭐로 바꿔야 돼? 켈빈으로 바꾸면 273 켈빈이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273 이게 다 진짜 칸이 좁네. 곱하기 한 다음에 273.15 켈빈. 왜냐하면 0도씨를 켈빈으로 이제 정의를 할 때 정확하게는 273.15 켈빈을 이제 뭐냐면 0켈빈 0도씨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0도씨 대신에 273.15 켈빈을 쓰는 거지. 나누기 압력은 얼마라고? 압력은 1atm. 얘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내가 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연과학 계산에서는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단위가 더 중요하다겠죠. 그럼 단위가 옳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ATM 약분되겠죠. 리터 약분되겠죠. 그 다음에 켈빈 약분되겠죠. 무슨 단위만 남아요? 그램하고 몰의 역수만 남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분자량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분자량을 구하려고 하는데 단위가 그램 퍼 몰이 나온다. 제대로 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이 계산을 진행하면 저 녀석의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뭐 계산기를 활용하건 아니면 뭐 손으로 열심히 하건 계산을 해주면 이때 이 녀석의 분자량이 얼마쯤 나오느냐? 대략 42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결국 얘가 뭐랑 같아야 되죠? 앞에서 가정한 이 분자량이랑 같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는 거지. 따라서 n은 뭐가 되는 거야? 3.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결과가 뭐야? 분자량이지? 분자량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n이 3이라니까 3 다시 여기 넣고 풀어주면 탄소 3개, 수소 6개. 알겠죠? 아주 전형적인 문제다. 중요하다. 민서 오케이? 알겠죠? 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4번 됐다. 자, 그 다음 5번 질문, 6번 질문, 7번 질문. 이거 질문이 거의 없네요. 잘 못 맞추던데. 8번 질문, 9번 질문, 10번 질문, 11번 질문. 아,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가 뭐가 틀렸는지 모르는 거죠? 뭐가 틀렸는지 모르는 거죠? 채점 결과 100점도 있고요. 이거 몇 명 시험 쳤냐면 하나, 둘, 셋, 5명밖에 안 쳤거든요. 5명밖에 안 쳤는데 100점 맞은 사람도 있고 20점 맞은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 자, 민서. 자, 이거 답안지 다시 줘야 돼요, 나한테. 처리를 해야 돼서. 승엽이 100점. 오, 박승우 알았어요? 신성민. 성민. 80점. 조성빈. 성민 안 왔어요? 자, 거기 보고 그러면 질문할 거 골라오세요. 아니, 시험 치라는 건데 이거 안 쳐가지고 다들. 참가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참가는 다른 선생님이 내셨거든요. 그 선생님 또 풀어주시겠죠. 그리고 내가 우리 단체 카톡방에 이 파일 올려놨었거든요. 내가 공부하라고 했었는데 아무도 안 봤죠. 안 풀어봤을 거 아니야. 그게 그 말이지. 어? 내가 이거 질문 받는다고 했는데 그거 아무도 안 봤을 거 아니야. 본 사람. 아, 진짜 이 사람들. 자, 오늘 이후로 질문 안 받아요. 알겠죠? 네. 9번이요? 오늘 이후로 질문 안 받아요. 이거 나한테 질문하면 혼날 줄 알아요. 알겠죠? 내가 분명히 공부해오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이거 막 들고 와서 질문하면 혼낼 거예요. 딱 정신 차리고 뭘 해야 될지 잘 보세요. 자, 9번 봅시다. 자, 9번에 뭐가 나오냐면 역시나 여러분 1학년 1학기 때 무조건 출제가 될 반데르발스 방정식이 나옵니다. 참가건 경과건 1학년 1학기 때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네. 여기에서 그 반데르발스 방정식에서 A하고 B상수의 의미를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A하고 B상수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한번 그 수치를 구해볼 수 있겠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A 자, 9번. 자,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 표현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살펴볼게. 여기에 있는 VM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VM. 바로 얘는 그 몰러 볼륨이라고 해서 기체 1몰의 부피라고 했었죠. 그래서 1몰의 부피를 기준으로 방정식을 새롭게 표현하면 저렇게 되는데 이게 조금 더 표현이 깔끔하다고 했었어요. 이 반데르발스 방정식에서 이제 특이할 사항은 어떤 항이 두 개가 도입된다고 했었죠. 하나가 A고요. 하나가 B인데 각각의 의미는 A의 의미는 뭐예요? 그렇지. 바로 얘는 인력 보정항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B는 기체 자체 크기 보정항이라고 했어요.
여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어우 추워 씨. 춥죠? 그래. 그래서 저번 시간에 둘 중에 누가 안 왔더라? 왜 안 왔어요? 사정이요? 아니, 사정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요? 그래요? 물리적 사정이에요? 심정적 사정이에요? 그냥 농땡이죠. 뭐 그런 경우죠. 그냥 농땡이였군요. 알겠습니다. 네. 뭐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오는데 뭐 길이 붕괴됐어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오려고 하는데 호랑이한테 물려갔어.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건 못 오지. 그런 건 못 오는 건데 그게 아니고 딱히 대답을 못 한다는 거 농땡이다 이거죠. 말하면은 한 분이 아프셔가지고. 말하면 한 분이 아프다고요? 예. 그럼 얘밖에 없잖아요. 예? 얘죠. 아니에요 진짜. 뭐 말을 꾸며내려면 이게 뭔가 좀 말이 되게 해야지. 그거 해봐야 딱 얘랑 다 드러났는데 그 뭐 한 분인데 갑자기 뭐 한 분이 아프세요. 근데 뭐 갑자기 뭐 알고 봤더니 막 뭐 자기 이유를 알면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누가 대선 후보가 타격을 받아서 대통령이 한다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 한 분이 누구였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누구였어?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그 한 분이 누구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잖아요. 그죠? 무슨 예를 들면 뭐 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다치겠어요, 윤석열 후보 다치겠어요, 뭐 얘지 뭐, 그게 아무 생각 이상하잖아, 그지? 이상하잖아 그건. 그거는 얘지 뭐.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농땡이 아니었다고요? 네, 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공부하고 있었다고요? 이상한데. 자 어쨌건 anyway. 그래서 하여튼 이 반대를 벌써 방정식에서 A하고 B가 중요한데 이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A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제 A.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은 저 B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첫 번째 우선 이 B라고 하는 놈의 단위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저 상수 B의 단위는 뭐랑 똑같아야 될까요? 누구랑 단위가 같아야 될까요? 바로 얘랑 단위가 똑같아야 되겠죠? 왜죠? 바로 두 물리량이 더하기 혹은 빼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두 물리량의 단위가 어떻게 된다? 같다는 뜻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랑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건 두 물리량의 단위가 같다. 그럼 B의 단위나 VM의 단위나 같아야 되는데 VM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1몰의 부피라고 했죠. 그럼 1몰의 부피는 단위를 어떻게 찾아주시면 돼요? 바로 리터 퍼 몰. 그래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저 B의 단위는 리터 퍼 몰이다.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 B는 그 물질의 액체 상태 밀도 그 물질의 액체 상태 밀도가 B 값을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저 최대압 얘기해줄까? 근데 이제 거의 0인 가깝게 역시 100점 소년. 오씨. 멋져요? 멋져 불어. 자, 뭐냐면 자, B 값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다시피 이 기체 자체 크기 보정항이라고 했죠. 그럼 자체 크기 보정항이니까 그럼 그 자체 크기 기체라고 하건 뭐라고 하건 어떤 분자 자체 스스로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스스로 크기를 가진 그놈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혼자 있는 거 이런 상태가 뭐겠어요? 그냥 어떤 알갱이가 있고 자체 크기가 있긴 할 텐데 걔가 그 알갱이가 그냥 혼자 있는 거 이게 무슨 상태예요? 그냥 혼자 있는 거 입자 하나가 혼자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다 아는 말인데 어떤 입자가 혼자 있는 걸 뭐라고 해요? 그걸 기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게 없고요. 혼자 있어서 주변의 것들과 인력, 청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입자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붙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액체나 고체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액체나 고체 상태를 또 구분을 하자면 어떤 입자 주변에 다른 입자가 다다다다다다 있는데 각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활발한 경우는 액체가 되는 거고요. 다다다다다 붙어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거의 없이 붙어 있는 경우를 고체라고 할 뿐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는 그래서 밀도가 큰 차이가 있어요? 비슷해요? 고체하고 액체는 물론 밀도가 다르죠. 다르지만 고체하고 액체는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 밀도가 큰 차이가 나요?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알겠어요? 뭐 물은 뭐 액체가 조금 더 밀도가 크고 보통은 고체가 밀도가 크고 그럴 수 있는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면 고체가 됐건 액체가 됐건 입자 옆에 입자가 또 있는 상황은 거의 같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고체와 액체는 밀도가 비슷하고 상대적으로 기체는 밀도가 상대적으로 크겠어요? 작겠어요? 혼자 있으니까 넓은 공간에 혼자 있으니까 기체는 밀도가 크다 작다? 아주 작다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액체 상태라고 하면 그 크기의 그 입자가 주변에 또 다닥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어떤 밀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밀도가 정확하게 누구랑 관계하겠어? 그 입자 자체의 크기하고 아주 직접적 관계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와 관련해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그 뭐냐면은 그 예전 강의에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봤으면 무슨 말인지 알 텐데 꼭 저거 이거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바로 액체 상태 밀도로 이 값을 알 수 있는데 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자, 거기 어떤 말이 있냐면 이 물질 밀도가 400kg/m3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테인의 액체 상태 밀도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0 맞아? 우와. 400kg per 미터 3승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선 아이고 철자가 틀려버렸네. 어우 진짜 춥다. 안 추워요? 추워요. 아씨 옷을 입어야 될 거야. 옷 입지 왜 안 추워요? 근데 옷 입으면 더워서. 옷 입으면 덥다고요? 네. 그래? 난 추워. 자, 이게 메테인이라고 있는데 이 메테인 분자식 어떻게 돼? 분자식. 메테인 분자식. CH. 바로 CH4. 그리고 메테인 분자식이 CH4니까 분자량은 얼마겠어요? 분자량 얼마예요? 바로 탄소가 10이고 수소가 1이잖아요. 그러면은 16g/몰의 분자량이 나타나겠습니다. 그 녀석의 액체 상태 밀도가 이렇대요. 오, 저러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한번 보시면 여기 미터 삼승이 있죠. 자, 미터 삼승은 1000리터죠. 맞나요? 그래서 왜 수조를 만드는데 1m, 1m, 1m 이런 수조를 만든다고 쳐봐요. 그럼 생각외로 1m, 1m, 1m 이런 수조는 큰 수조예요? 작은 수조예요? 작다고요? 아, 크네. 1m가 이 정도 돼.
그리고 가로, 세로, 높이 하면 자기 둘이 다 들어갈 수 있어. 무슨 말 알겠어요? 어? 무슨 말 알겠어요? 왜? 그 왜? 그 뭐야? 그 지금 우리 학교는 본 사람. 거기 첫 장면에 그 집 아버지가 애 좀비 상태로 좀비가 돼갖고 그 캐리어에 넣고 끌고 가잖아요. 그래, 애 꾸겨가지고 캐리어에 넣고 둘둘 끌고 가냐. 그 장면 있지? 첫 장면 초반에 나오잖아. 그 애가 좀비가 돼갖고 그 과학생 아빠가 이 애 집에 데리고 가야 되잖아. 실험하러.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꾸겨 해가지고 캐리어에 넣어서 들고 가잖아. 그 캐리어가 이거보단 작은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1m 면 너희 둘이 다 들어간다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굉장히 큰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게 리터로 치자면 1리터 생수병 1000개 들어가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1m 3승은 1000리터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면 여기서 봐. 킬로의 의미가 뭐야? 킬로. 킬로가 1000이지. 그럼 여기서 얘하고 여기 약분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400g per 리터인 거야. 1리터 안에 400g 있는 거지. 자, 그런데 결국 요만큼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모르스. 왜 모르스야? 질량. 자, 질량이란 말 알겠어요? 400g이라고 하는 건 이 메테인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저 400g을 그 녀석의 16g per mol. 이렇게 이 녀석의 분자량으로 나누어 주는 거지. 그럼 잘 봐.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었어. 그럼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눴어. 그럼 뭐야? 단위만 봐도 뭐야? 그램을 그램 퍼 몰로 나눴으니까 단위가 뭐야? 이쪽은 몰이 되잖아. 이게 바로 몰수가 되겠지. 그래서 조금 더 계산을 해주면 자 400을 16으로 나눈 대략값이 어느 정도 나와요? 25요? 25? 대단하다. 대단하다. 요시 대단. 바로 25모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그래. 자기 이름이? 박승우요. 박승우. 아 그래. 검사 받고 왔는데. 아 그래요? 길어가지고. 아유 괜찮아. 자 승우야 이거. 응. 승우. 자 승우 끝날 때 나고 주고 가야 돼요. 알겠죠? 예. 자 승우. 자 여기 있어. 그래. 뭐. 아니요. 민강이가 안 오는 이유는 민건이 어디 간대요? 오늘 6시에 들어가서 아마 안 오는 거 같아요. 오늘 뭐라고? 어디 간다? 6시를 하면 저녁 6시요? 네. 오늘 들어가는 날이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들도 안 들어가요? 참가는 내일이요. 참가는 내일이야? 참가가 오늘. 오늘고 경과는 내일이야? 네. 자기는 참가잖아. 네. 민강이는요? 참가요. 참가가 여러 군데 있어요? 숙제를 안 해가지고. 누가요? 민강. 민강이 숙제를 안 해가지고 그렇구나. 경과는 내일이고요? 네. 그래요? 경과는 경과를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미안해요. 어쨌건 그래 경과도 오늘 그래 좋다. 그래 하여튼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참네. 좋아.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메테인이라고 하는 놈은 액체 상태에서 1세제곱미터만큼 모아놓으면 그게 400kg인 거야. 알겠어요? 근데 그게 결국 환산을 하면 그것이 의미상 1리터 안에 25몰 있는 거랑 같은 말이라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1을 25로 나누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0.04 정도가 나오는 거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자 봅시다. 처음 시작은 1세제곱미터 안에 메테인 400kg을 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게 결국 환산을 해보면 1리터에 저 메테인 25몰을 막 우겨 넣었구나.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그 말은 다시 역으로 저 메테인의 경우 1몰이 0.04리터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근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나온 얘가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B값과 근사적으로 아주 비슷한 값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 반대르벌 상수 B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 비슷하게 유추해낼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지에서는 이 0.04랑 가장 비슷한 걸 그냥 골라주시면 돼요. 이게 왜 또 정확한 건 아니냐면 이게 왜 또 정확한 건 아니냐면 실제로 이 B값은 이 기체들끼리 아까 뭐라고 썼냐면 기체는 어떤 상태가 기체라고 했어요. 기체가 바로 혼자 딱 있는 게 기체라고 했죠. 액체는 뭐라 했어요? 액체는 어떤 놈 옆에 뭐가 다다다다다다다 있는 게 이게 액체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말은 기체는 혼자 있는 거, 액체는 다다다다다 있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만약에 기체 그리고 요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 게 액체라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세상은 그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상은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중간쯤 되는 상태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되기까지 요런 상태나 이런 걸 거쳐서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놈은 확실히 기체, 이런 놈은 확실히 액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게 이제 상태가 변해가는 과정이지. 알겠죠? 이때 바로 딱 이 순간 이때 1몰당 부피를 B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로 알겠죠? 즉 완벽한 기체가 딱 서로 붙기 시작해가지고 액체가 되어가는 그 붙기 시작하는 한번 붙어볼까 하는 그때 알겠어요? 이때의 부피가 사실은 B라고. 이미 여기까지 간 건 너무 많이 간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액체 상태 밀도로 B를 유추할 때는 좀 한계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또 이때는 막 액체 상태에서 분자간 인력 이런 것들은 고려가 막 안 되고 그리고 분자 자체가 또 사실은 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구형이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방법으로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꽤 비슷한 값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9번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좋아. 미소 됐죠? 이해했어요? 그 다음 질문. 뭐라고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8번 같은 경우 새끼 문제 1번, 2번 있잖아요. 그게 시험 문제에서는 따로따로였었어요. (8번의) 괄호 1번을 8번으로 냈고요. 8번의 괄호 2번을 9번으로 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를 통합해서 개수를 그냥 줄여놓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부터 질문. 자, 그 다음 뭘 해볼구나. 거기 보시면은 그 11번을
제대로 쓴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11번. 11번 옳게 쓴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 한 명 누구겠어요? 100점 소년. 알겠어요? 네. 11번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줬었는데 기억 안 나요? 자, 보시다시피 유리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두거나 수은을 담아두면 이렇게 메니스커스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물은 이렇게 아래로 오목해지고 수은은 위로 볼록해지고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만약에 중력이 전혀 없어. 중력이 전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우선 수은의 경우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수은은 유리하고 딱히 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유리하고 딱히 인력이 없기 때문에 중력이 없는 경우는 수은 입장에서 유리 그릇에 담겨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 그릇에서 떨어져 가지고는 자기들끼리 땡글땡글 뭉쳐버리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중력이 없다고 하면. 근데 이게 만약에 물을 담아두면 물이 유리 그릇 주변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완전히 코팅돼 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나요? 내가 이 얘기 했었잖아요. 내가 영화 얘기도 했었잖아요. 영화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영화에서 그 어떤 캐릭터가 우주선 안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수영장에서 열심히 수영하다가 이게 해줬잖아요. 네, 수영하다가 갑자기 인공 중력 장치가 고장이 나서 갑자기 우주선 안에 중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수영을 하다가 난데없이 중력이 사라져서 하늘로 붕 뜨기 시작하는데 사람만 뜨는 게 아니고 물도 같이 뜬다고. 근데 물하고 사람의 피부는 수소결합을 잘해요, 잘 못해요? 물하고 사람의 피부는 수소결합을 아주 잘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 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베놈처럼 내 피부를 따라서 쫙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하고 사람 피부 사이에 수소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중력이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중력이 없다 보니까 사람 몸으로 물이 쫙 따라 올라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물에 갇혀가지고 중동살동 하다가 뭐 어떻게 살아났다 뭐 그런 얘기 해줬었는데 지원이 기억나요? 응. 어? 그 기억나죠? 그죠? 그거 근데 이거를 제대로 그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한 명. 이거 어떻게 생각났었어요? 이게 그때 쌤이랑 같이 그렇죠. 아, 고마워요. 이 100점 소년 좋았어. 자, 하여튼 됐다. 11분 됐고요. 그 다음 12, 13, 14, 15 질문. 12, 13, 14, 15 질문. 12, 13, 14, 15 질문. 여기서 또 많이 틀렸던 게 여러분 보니까 14번 많이 틀렸다고. 14번. 14번 찾았어요? 14번? 자, 14번에서 어떤 온도에서 물의 수증기압이 나와 있어. 23.76mmHg 찾았어요? 온도는 25도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어떤 상태가 가만히 있는 걸 뭐라고 하죠? 상평형이라고 하잖아. 상평형. 어떤 상태가 가만히 있는 걸 상평형이라고 하잖아. 그때 14도씨의 물은 수증기압이 23.6 뭐 얼마 밀리밀리Hg 증가 보지 하겠죠? 근데 갑자기 이때 피스톤을 왁 우그러뜨린 거야. 우그러뜨려서 내부 부피를 딱 반으로 줄인 거지. 그럴 때 수증기압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자, 물론 순간적으로는 그 부피를 확 줄여버리면 순간적으로는 증기압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오랜 시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오랜 시간 내버려두면 거기에 지금 순간적으로 수증기압이 커졌다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확 찌그러뜨려 가지고 내부 압력을 증가시키면 수증기 일부들이 응결을 해요. 수증기 일부들이 엉겨서 다시 물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부의 수증기 압력은 변한다 안 변한다?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도가 14도씨로 유지가 되면 피스톤을 어떻게 뭐 집어넣건 빼놓건 뭐 어떻게 하건 간에 그때 평형 수증기압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질문 없어요? 15번? 자, 15번 해봅시다. 15번도 많이 틀렸어요. 네, 15번도 많이 틀렸어요. 계산 문제인데 봅시다. 자, 300켈빈에서 모양이 변하지 않는 부피 1리터의 밀폐 용기에 어떤 물질 5몰이 들어있대요. 상평형도로부터 이 조건에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고 이때 액체와 기체의 미르도는 각각 이렇게 된답니다. 이 용기 속에 존재하는 액체의 몰수는 무엇이냐? 봅시다. 자, 지금 나해. 어우, 추워. 엄청 추워. 어우. 몇 번이야? 15번. 자, 이렇게 글씨만 많이 있는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 글씨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바로 푸는 것보다 나와 있는 글씨들을 그림으로 바꿔주는 게 사실은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자, 300켈빈인데 그릇이 전체는 1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디는 리퀴드고요, 어디는 가스예요. 그래서 여기가 리퀴드, 여기가 가스. 자, 근데 이때 기체 상태의 몰수를 NG, 액체 상태의 몰수를 NL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가 됐건 간에 기체 상태 몰수하고 액체 상태 몰수를 다 더했을 때 5.000 몰이다. 이런 말 있죠? 근데 이때 여기서 각각의 밀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액체 상태 밀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50.00 몰 퍼 리터.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기체 상태의 밀도는 0.05000 몰 퍼 리터. 이렇게 돼 있네요. 됐죠? 그래서 이때 결국 뭘 구해라? 여기에 있는 NG, NL 이 각각의 몰수 이거를 구해라. 이게 문제가 되겠군요. 선생님, 네. 근데 액체 부피는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요? 액체 부피는 무시할 만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 크진 않죠. 그래서 큰지 아닌지 계산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큰지 아닌지. 실제로 계산하면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이때 이 각각의 부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각각의 부피를 이쪽은 VG, 이쪽은 VL이라고 합시다. 얘는 저 각각의 부피. 그럼 첫 번째 관계식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전체 부피를 표현해 보자. 그럼 전체 부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저기에 있는 기체의 부피, 액체의 부피 다 더해서 1리터. 방금 액체의 부피를 무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 무시하면 좆되겠네요.
네. 기체가 녹아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뭐라고요? 기체가 액체에 녹는 것도 같은 종류. 같은 종류 그 모든 게 고려돼서 상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겠죠. 무슨 말이냐면 기체가 액체만 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액체가 기체로도 되겠죠. 그게 다 균형을 이루어서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그래서 거기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상평형도로부터 이 조건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고 아시겠죠? 그럼 방금 지원이가 기체가 액체에 녹아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는데 절대로 고려할 필요가 없죠. 왜일까요? 녹아 들어가는 것도 나오고 기체가 액체로 녹아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냥 눈에는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는 거죠? 공존하고 있는 게 보일 뿐인 거죠. 그럼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수리적 표현만 하면 돼요. 자연과학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건 때론 중요할 수 있는데 때로는 아주 위험하거나 굉장히 무의미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항상 뭐가 중요하다? 지금 현장에서 내 눈에 뭐가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anyway, 전체 부피는 기체 상태하고 액체 상태 부피를 더해서 표현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 부피를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보랑 어떻게 엮어주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기체의 부피. 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바로. NG over 0.0500 몰 퍼 리터. 그 다음 액체 상태 부피는 NL 50.00 몰 퍼 리터가 1리터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주면 되겠네요. 방금 저기 농땡이 소년이 뭐라고 했었냐면 액체의 부피는 무시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순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렇게 가정하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액체의 부피를 무시할 수 있다라는 조건은 뭐냐면 이미 일정량의 액체를 모두 다 기체로 바꿨을 때 그때 동일한 질량의 액체와 기체의 동일한 질량의 액체와 기체의 부피를 비교를 했을 때 기체에 비해 액체의 부피가 아주 작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은 이놈을 전부 다 기체로 바꿨다거나 이놈이 전부 다 액체로 바꿨다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일정량의 어떤 액체에 일정량의 기체가 공존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니까 여기는 기체도 어느 정도 있고 내 눈에 액체도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빈 그릇이 있는데 빈 그릇에 일부는 액체를 채우고 나머지 빈 공간이 기호가 돼서 기체도 있는 거란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액체의 부피를 무시한다? 좆되는 거야. 알겠죠? 농땡이 소년 알겠죠? 농땡이를 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 얘 농땡이 핀 게 맞구만. 이 사람 진짜. 말이야. 자, anyway.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2원 1차 연립 방식을 풀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2원 1차 연립 방식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풀 수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지. 그럼 구체적으로 푸는 건 해설지에 있으니까 그렇게 풀면 된다고. 미서 됐죠? 네, 이건 2원 1차 연립 방식이잖아요. 이거 푸는 거는 뭐 내가 할 필요가 없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6번, 17번 질문. 16번, 17번. 자, 필기 마무리하시고. 좋아. 자, 16번, 17번 됐어요? 이 정도 상평형 문제는 뭐 진짜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그 상평형 상도표 해석하는 내용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또 한 10분 쉬었다가 용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액 안 가져온 사람.
자, 자, 용이 갖고 왔어요? 얘는 가지고 왔는데 왜 안 가져왔어? 이 다른 집에 살죠? 저번 주에 안 왔잖아요. 뭐라고요? 저번 주에 안 왔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요. 좋아. 자, 하나. 짜잔. 짜잔. 자, 또 액체. 이거 뭐 용액 안 가져온 사람? 다 갖고 왔어요? 오케이 됐다. 자,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